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오락가락하는 관세 발언 또는 뉴스들의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중국이 환경 규제를 이유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라 또는 자제해라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또 일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런 어떤 흐름이 좀 반전이 될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 종목이 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요 구도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빠졌는데, 이제 보면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라는 건 주요 기술주들 중심으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업종으로 보면 오른 업종도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락한 업종이 주로 대형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업종, 뭐 테크라든가 임의소비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형주가 하나씩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빠져서 전체적으로 메가세븐이 증시를 좀 끌어내린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슈들을 보면 우선 개장 전부터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뉴스맥스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관세 면제 또는 뭐 완화시켜주는 국가 예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백악관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발표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어요. 백악관 측에서 저 보도에 나왔던 시간하고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관세가 좀 유연해지나 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바뀌게 된 거죠. 특히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는 저 블룸버그의 어떤 보도,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자동차 관련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아예 그냥 지수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묘한 치고받고 이런 분위기도 투자자들에겐 부담이 됐는데, 그러니까 중국 그 IT 기업들, 첨단 기업들의 수출을 하는 어떤 기업들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추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수출하려면 우리나라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또 규제를 했고 그 기업을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하자, 또 이제 중국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지 않도록, 이제 핑계는 환경 규제 때문인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뭐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핑계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또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증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전망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이날은 바클레이즈에서 관세 리스크가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6,600포인트를 예상했다가 이게 되게 많이 하향했어요. 5,900포인트까지 대폭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단기적으로 어려운 건 맞는데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비즈포크에서는 지표상 경기 침체 조짐이 없다, 뭐 주택이라든가 산업 생산 이런 지표 보면 침체 조짐이 없는데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아, 이런 주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분석이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날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오스틴 굴스비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다음 인하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일부 또 연준 인사는 그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 이거는 일시적으로 보는 시각이 그동안은 뭐 주장이 많았었죠. 그런데 오늘 일부 연준 인사들은 일시적 아닐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금리 계속해서 동결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런 점이 증시 흐름하고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를 좀 쉽게 하기 그러니까 매수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뉴스맥스 인터뷰를 한 게 제가 조금 있게 걸리더라고요. 개장 전부터. 이게 관세 많이 예외를 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어제까지만 해도 깎아주는 나라 많을 거야, 면제되는 나라도 있을 거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다른 나라들한테 너무 당했다, 그래서 그 돈을 찾아와야 된다, 친구들이 더 심했어,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서 강경한 메시지를 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동차 관세까지 겹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협상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분위기가 유연하게 나가면 다른 나라들이 만만하게 보면서 협상할 때 막
덤빌 수 있잖아요. 예전식 표현으로 이제 개긴다고 표현하죠.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 측은 봤을 거기 때문에 일부러 또 세게 나가서 다른 나라들이 쩔쩔매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이제 유연하게 갔다가 주식시장은 또 달라야 되니까 유연하게 갔다가 또 세게 했다가 이렇게 이제 강약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주요 종목 보면 뭐 메가세븐 종목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뭐 애플이 1% 정도 빠진 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엔비디아 5%, 테슬라도 5%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슈가 크게 작동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 파이낸셜 타임즈지에 환경 규제를 이유로 압박을 하는 것 같다. 중국 당국에서 엔비디아 거 사지 말라고, H200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엑선모빌 같은 종목은 이제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이제 반등을 했고, 그리고 뭐 스타벅스, 펩시코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은 투자들이 메가세븐 팔아서 좀 안전한 종목으로 가자. 뭐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품 가격 인상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거든요. 근데 그 반도체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박스권이에요. 그 하단을 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주가 이 계속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도 미국에서는 오늘 또 주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는 오늘 뭐 침체 걱정 이런 것도 일부 제기된데 지표상으로는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내구재 주문은 당초 마이너스 1% 예상했거든요. 근데 플러스 0.9%. 미국의 어떤 수요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GDP now 지표를 이제 토대로 해서 미국의 성장률이 얼마나 될지 이것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내려간 상태에서 살짝 올라왔다가 박스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빴던 건 아닌데 트럼프 발언에 이제 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오늘도 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좀 불안정한 게 필수 소비재가 있고 이제 임의 소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는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보통 뭐 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임의 소비재는 어쩌다가 이제 살 수도 있고 없어도 못 사는 건 아닌 거. 뭐 예를 들어 뭐 테슬라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임의 소비재인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필수 소비재가 훨씬 더 견조하죠. 그래서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은 이제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전망이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일부에서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중간치 정도 되는 거는 6천 이상, 6천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뭐 오펜하이머 이런 데도 7,100까지 보기도 하고 7천 이상 보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도이체뱅크는 초여름 되면 증시 다시 올라갈 거다.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증시 전망 폭이 너무 커요. 스티펠하고 오펜하이머하고 격차 보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 때는 투자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는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같이 미증시가 빠진 날, 어제 매수 많이 했던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할 거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2주 매수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세게 연초에 매수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 주 다시 매도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주간으로는 계속 순매도였거든요. 근데 지난주 순매수했잖아요. 지난주 순매수했는데 어제까지 이번 주도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4천억 원 이하로 순매도를 하면 주간으로 2주 연속 순매수가 됩니다. 근데 오늘같이 미증시가 흔들린 날에서도 외국인들이 꿋꿋하게 매수를 해주면 이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동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못난이 주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되게 오랫동안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살아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이제 최근에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현대차 주가도 이렇게 최근에 좀 올라왔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또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주요 수출 산업으로 인식이 되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못 가는 동안에 조선주, 방산주, 로봇주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세 종목군들 중에서
하나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하나라도 분위기를 지탱해주는 그러니까 올라간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붙어서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깨진 게 아니다. 단발이 아니라 추세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서 이 종목군들의 어떤 동향이 어떻게 가는지 이걸 좀 봐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올라가면서 지지선 역할을 찾아준 건 있죠. 네, 보시면 이제 705포인트 아래는 2월도 그렇고 3월에도 두 차례 거쳐서 그 부분에 더 지지하는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2차 전지와 일부 제약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또 올라가고, 어제는 반도체주들도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근데 이제 양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코스피는 어제 대형주가 1.2%나 올랐잖아요. 근데 중형주 0.3, 소형주는 0.15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을 잘 보시면 대형주 0.73인데 중형주가 1.1이었고 소형주는 0.49. 그러니까 양시장 소형주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권이 코스피는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대형주가, 코스닥에서는 기관들이 이제 매매하는 중형주 이상 되는 종목군들, 이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지금 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테스트하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기관들이 그럴 때 담는 종목이 뭐냐,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는 게, 시장이 뭐 어차피 지금 뭐 추세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들, 종목들을 또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관세, 정치, 공매도, 이 재료가 피크로 접어들고 있어요. 관세는 우리나라 이제 증시 외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정치도 역시 외적인 부분, 공매도는 수급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통과하면서 피크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어떤 영향력도 이제 가장 클 때이긴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목들의 어떤 변화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까지는 월간으로도 순매수거든요. 이제 과연 월간으로 순매수 마감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제가 이제 못난이로 표현하는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가고 있는데, 코스닥에도 못난이 종목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코스닥에서도 이제 분산이 되는지,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어제 모처럼 늘어나긴 했는데 천 종목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천 종목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게 완전히 투자 심리가 발목 잡던 요인을 벗어났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저런 흐름이 나오기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단기에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1000개 이상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악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등할 때 그래도 난 이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할 거야, 이런 투자자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1000종목 이상의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이후의 흐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걸리는 건 이 환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한 분기 내내 1,400원 이상에서 머물렀던 사례가 없었어요. 예, 보시면은 1,400원 이상에서는 이제 그 몸통이 위아래 걸쳐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꼬리부터 시작해서 몸통까지 1,400원 위에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곤란한 대목이긴 하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 당초 기존의 어떤 패턴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 이유가 되는 거고, 보통 이 정도 되면 외국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확 늘리면서 이 환율 하락에 대비하는 환차익이 생기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 환차익이 생기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혹시 환율을 떨어지는 걸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동안 좀 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이 흐름, 환율의 피크, 외국인들 대량 매수, 이런 조합이라면 환율이 향후에 떨어지는 걸로 외국인들이 본다라는 거니까, 뭐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중단이 돼서 이제 좀 경계감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건지, 외국인 수급으로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료상으로는 아마 정적인 변수도 더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환율이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